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민중기 특검입니다. 알고 봤더니 민중기 특검이 판사 시절에 이 논란이 일었던 이 주가 조작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난 이후 비슷한 사건 판결에 강하게 주가 조작 일당을 질타하는 판결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한 시점이 상장 폐지 직전에 본인의 주식을 다 팔아서 고점에서 수익을 낸 직후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닮은 꼴 주가 조작 사건의 배상 판결, 리타워텍 주가 조작 사건이 이렇습니다.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180배 띄운 뒤 팔고서 상장 폐지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겠죠. 민중기 특검이 투자해서 이득을 봤던 네오세미테크 사건과 판박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이 5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때 재심 판사가 민중기 당시 판사였어요. 현 특검. 주식 취득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지 않았냐? 투자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냐? 배상의 의무가 있다. 라며 질타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본인은 네오세미테크 판박이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종목으로 상장 폐지 직전에 처분을 해서 엄청난 억대의 이득을 본 직후였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이 시점이 좀 논란인데 본인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으로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허위 정보를 공시해서 주가를 사기로 띄운 뒤에 상장 폐지될 걸 알고 일당들은 털고 나갔고 그 일당들이 털고 나간 그 시점에 민중기 특검이 아주 우연히 공교롭게 상장 폐지 직전에 본인의 주식을 팔아서 고점에서 팔고서 나머지들은 다 수천 명이 손해봤던 그 사건과 지금 민중기 특검이 강하게 질타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저는 이 네오세미테크 건이 더 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금액도 더 크고 피해자도 더 많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오세미테크 그 자체가 2010년 3월에 이제 매매 정지가 됐는데 그 상장한 게 그 전해 2009년 10월이거든요. 그때부터 좀 저는 사실상 작전으로 들어간 게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회 상장했거든요. 다른 기업 모노솔라라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5개월 뒤에 바로 회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의견 거절.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도 없다였거든요. 아주 심각하다였기 때문에 이미 상장했을 때도 이건 작전을 작정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이 네오세미테크의 대표도 뭐 징역 11년인가 받았죠. 아마 크게 중형을 받은 걸로 봤을 때 사실상 여기에 뭔가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가담한 세력 아니냐, 공범 아니냐. 뭘 지금 민중기 특검은 본인은 그냥 지인의 추천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전 해명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명 부족하다. 예, 왜냐면은 이 정도 해명으로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책임감.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의 중요성은 뭐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민중기 특검 본인의 이런 일탈행위 때문에 김건희 특검의 수사나 이런 결과들이 의심을 받는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네.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수사, 빨리 수사를 해서 빨리 재판으로 가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에 민중기 특검의 과거의 그 행보 때문에 자, 이거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김건희 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니야라고 더 좀 불만을 가지시고 신뢰를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전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이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한다? 그럼 최소한 뭔가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에는 난 지휘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임기가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게 그 수사 기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만약에 뭐 사퇴를 해버리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종합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본인이 일단 이 수사 마치고 그 조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단 특검직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난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은 성실하게 받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든가 이런 식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조사 기간 끝나고 특검 활동 기간 끝난 다음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끝난 다음에 4년 뒤에 그 포르쉐 차량 그 제공받은 것 때문에 공소 유지하는 그 검사에서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일단 지금 수사 기간 얼마 안 남았고 막판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흔들릴 수 있으니 지금 내가 사퇴는 하진 않지만 이게 끝나는 대로 공소유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관두겠다. 이 정도의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국민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든가 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바꿔서 이 민중기 특검이 지금 야당이 만약에 임명한 특검이었다면 지금의 여당은 뭐라고 비판할까? 홍 대표님,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그 판사의 자기 직분을 활용해서 일종의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 아니냐. 왜냐하면 저게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거든요. 아까 지금 성춘 부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우회 상장하면서 그 회사 내부를 보면 이게 그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제 상장이 취소되는 그런 그 하면서 피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렇게 그 거액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개 초기 투자에서 그 상장 직후에 그 고점에서 팔고 나오고 나머지 손실은 개미 투자자가 앉는 경우를 보면 초기 투자한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이러저러한 그 정보를 소위 그 회사 관계자들이나 또는 이 작전 세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수사나 이런 게 진행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뭐 작전 세력이 아니라 나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인이라는 게 사실은 다 그런 정보들의 유통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에서 이거 한번 투자해봐라, 저거 한번 투자해봐라, 이거 좋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빨리 팔고 나가라 이런 것까지 하거든요. 그런 누구로부터 그런 관련 정보를 얻었는지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조사해 보면 이게 작전 세력을 통해서 얻은 불로소득인지 아마 본인은 작전 세력인지 인지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거의 그것까지는. 그러나 정상적인 형태의 거래 방식은 아니고 이 소위 특검으로서의 도덕성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당장 특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특검직을 사임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중앙지검에 고소한 사안입니다. 금융당국에선 앞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하기가 라고 했지만 야당의 주장은 다릅니다. 공소시효 남아있다는 겁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받는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10년 3월 달 상장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운운하면서 이 사건을 땅에 묻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마땅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 얘기인데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김관섭 변호사님. 아까 봤던 집 두 채 있다가 한 채는 아들한테 징여해주겠다라고 했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분명히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저희가 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공소시효 남아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찬진 감독원장은 구체로 안 살펴본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거 2010년도 이러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 아니야? 그 전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공소시효 자체가 본인은 1억을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을 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1억 원이 아니고 그 당시 대전고등학교 동기였고 서울대학교 동기였던 거기와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공범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범관계가 형성되면 공범이 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공소시효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이제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고발장까지 접수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의 주체에서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네오세미테크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의혹이 있고 나서 1년 있다가 또 다른 걸 자기가 판결하면서 비슷한 사건을. 근데 그 사건은 1심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패소한 사건이에요. 예. 근데 패소한 사건을 자기가 2심에서 이건 배상 판결을 한다. 이건 아주 잘못된 행위다 해가지고 1심을 뒤집었거든요. 아니 그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판결은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딴 사람에게는 그런 잣대를, 자기에게는 공정성의 어떤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잣대, 이중성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특검 중이라 할지라도 이제 수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또 뭐가 새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시효가 완성됐다고 이건 끝날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검이 또 수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과거 이 같은 주식 거래 논란의 공직자들이 수사를 받거나 낙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에 시세 차익 거둔 의혹이 제기돼서 자진 사퇴하거나 수사를 받거나 뭐 이렇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민주기 특검은요,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의혹 말고도 강압 수사로 공무원을 숨지게 만들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같이 고발이 됐는데요. 고인이 된 양평구청 공무원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냥 전화 쪼는 거예요, 몇 번. 1대3을 상대하다가 멍한 상태에서 수가 쪼니까 그냥 전화를 이렇게 한 적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게 그 조세에 들어가 있어요. 특검 애들이 아주 그냥 그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했는데 왜 저도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은행 가면 계속 따지니까 들고 나서 회의하고 또 하고 계속 12시까지 아니다 모른다 뭐 간 적 없다 뭐 근데 자, 안용환 의원님, 네. 결국 저 공무원은 이 특검의 수사 때문에 유서까지 남기고 숨졌습니다. 강압 수사는 없다라며 민중기 특검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뭐 주식 거래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가 나왔어요. 특검 애들이 1대3으로 정신없게 군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 질문을 물어간다. 유도한다. 그래서 없는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악습을 특검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민주기 특검의 주식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네. 것은 현재 그 네오세미테크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성이 굉장히 저는 그 의혹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고등학교 동창, 이번에 구속된 대표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동창들의 상당수가 투자에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차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네오세미테크 주식의 내부자 거래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인이 관련돼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관련돼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내부 감찰한다는데 현재 특검 내에는 내부 감찰 기구가 없어요. 예. 조직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내부 감찰하겠다는 건지 이게 일단 불확실하고요. 지금 돌아가신 분께서 정말 본인의 한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서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20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있다고 하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부검도 명백히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가족이 또 반대를 하는 데를 불구하고 부검을 왜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혹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특검이 그동안 현재 여당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저도 비판을 했던 검찰의 별건 수사를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현재 14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 가운데서 절반이 별건 수사로 구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본인들이 검찰을 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수사를 했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당은 비난을 하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민주기 특검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부터 시작해서 수사 내용까지 본인이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안용환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